봄날의 여행 이어도문학관 11 봄날의 여행 물구나무 서기로 오는 새벽 잠 밖으로 따라 나온 숲갈매기가 나의 크기만큼 열린 새벽 속으로 날아올랐다. 몸으로 내린 햇살이 나를 넘어뜨렸다. 벌렁 누워버린 그림자쯤으로 낮게 젖어있는 나도 일어서 걷고 싶었다. 벌건 대낮에도 속살을 벗어던지는 분수처럼 제자리 뛰기라도 해야 했다. 나는 강의실 귀퉁이 태양이 버린 그늘에 그늘로 앉아 그 속으로 달려오는 햇발의 발자국 소리에 귀 기울였다. 기웃거리는 얼굴들이 까마득히 지워져 깊은 칠판처럼 나도 나를 비워버리고 개나리 빗어주는 남서풍 속살이 되고 싶다. 바람이 된 나는 바람보다 오랜 기슭을 넘어간다. 어깨 너머로 휘파람처럼 물러서던 어린 날, 모래톱에 묻어두었던 발자국들의 이름을 불러본다. 여울물 소리를 실패에 감으며 부르시던 어머니보다 나의 크기만큼 먼저 도착하여 뒤돌아보면 징검다리에 서 계시는 어머니는 늘 강아지쯤으로만 바라보셨다. 그러나 나는 들꽃 속에 숨어 손바닥에 귀 기울이고 잠든 강아지 풀을 흔들면 복시리로 깨어나 꼬리 흔들며 다가오는 것이 좋았다. 오요요 오요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손금을 밟으며 기어온다. 나도 어머니 손금 속으로 기어들고 싶은데 문득 돌아와 보면 시가지의 가슴마다 초라하게 작아진 희망의 형식을 안고 바람을 불며 바람 불어간다. 이 봄날의 여행은 아마 서울예대 문창과 시절 그 강의실에서 이렇게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던 것을 썼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이 바로
나의 봄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내가 가을쯤이거나 초겨울이거나 그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의 봄날도 가고 여름날도 가고 가을도 가고 지금은 겨울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쪼록 늦겨울이 아니라 초겨울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침 우연히 옛날 사진들을 봤는데 그 당시 사진들이 몇 장이 있어서 이렇게 올려보았는데 아마 이 사진은 그 서울예대 시절 불교 학생회 회장을 했던 시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예불회라고 해가지고 서울예술대학교 불교 학생회인데 이 문창과에서 유일하게 문창과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 불교 학생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1년 선배 중에 스님이 2분 계셨는데 문창과에 스님이 2분 계셨던 때가 아마 그때가 아닌가. 그때가 가장 이 불교 학생회의 전성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신앙송화를 했었는데 이렇게 옆에 불상도 갖다 놓고 신앙송회를 했던 이때 아마 이 사진은 아마 편집시라고 해가지고 여러 시들 중에서 이렇게 중요한 구절들을 뽑아서 편집해가지고 긴 한 편의 시를 이렇게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낭송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마 그 당시는 남산에 있을 당시였는데 이 운동장이 굉장히 좁아가지고 길가에 이렇게 앉아서 오가던 사람들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이병률이하고 선배 이용규 선배랑 같이 이렇게 햇볕을 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남산에 그때 우리는 캠퍼스가 남산이라고 했는데 남산에 올라가서 이 와룡서당 앞에 이 계단에서 찍은 것 같습니다. 역시 이용규 선배랑 여 뒤에 있는 친구가 홍익표인데 그 당시 친하게 지냈던 친구고 이 친구들은 그때 같이 모임을 했던 친구들 같습니다. 홍익표 이 친구는 이순분, 한경은 이 뒤에 있는 친구가 강맹순 이름이 특이해가지고 잘 기억하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와룡서당 올라가는 계단에서 많이 모여서 놀고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마 제주도 수학여행 왔을 때인데 지금은 유명한 그 방송작가 노희경 씨 그때 당시에는 막 남자처럼 입고 다녔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모자는 문예창작과 모자를 그때 단체로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기인 시인입니다. 이기인 시인. 그때 오기영 교수님이 지도교수로 따라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친절했던 것 같은데 저는 많이 어려워했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진도 잘 찍어주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87년 9월 11일이니까 그때 아마 가을 소풍을 왔던 그 수학여행 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건 아마 기인이랑 사진을 많이 찍은 것 같습니다. 이 기인하고 여기는 아마 민속박물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단체 사진인데 그 천지연 폭포의 선녀다리, 칠선녀다리 앞에서 찍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주도에 오래 살 줄 몰랐는데 그 당시 그때 아마 처음 와봤던 것 같습니다. 예, 최창학 교수님, 박기동 교수님, 오경 교수님, 그리고 우리 친구들. 예, 이때는 바람이 많이 불었던 것 같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아마 비양도 앞에서 찍었던 것 같은데 협재해수욕장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기인 친구하고는 많이 사진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왜 이런 곰방대를 들고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기는 아마 용두암에서 찍은 것 같습니다. 그때 뭐가 그리 좋았는지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이. 여기는 보리밭 같습니다. 보리밭. 여기는 마늘밭 같고. 이 사진은 아마도 4월달인 걸로 봐서는 신입생 환영회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때 홍익표 친구인데 나중에 이렇게 모임을 했던 친구입니다. 이때는 아마 수학여행 왔을 때 이진상 그때는 같은 학번이라 나이가 좀 들었던 선배 같습니다. 이때는 아마 제가 그동안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높은 산을 오르지 못했는데 그때 덕유산을 올랐던 그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덕유산 향적봉에 올랐던 여기도 바로 덕유산 올라가는 길에 구천동 계곡에서 찍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홍익표네 집인데 전북 장수군 면장아들이었는데 그때 여름방학 때 가서 찍은 건데 이분이 홍익표 누나고 이 사람은 같은 모임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15일이니까 어제 그 출근하면서 느꼈던 것을 적은 겁니다. 어제가 허그데이라고 합니다. 허그. 아침 일찍 출근을 한다. 나는 언제나 서둘러서 준비한다. 평화로에는 벌써 불을 켠 자동차들이 많다. 교통방송에서 알려준다. 오늘은 허그데이란다. 누군가를 안아주는 따뜻한 날이란다. 나는 누구를 가장 깊이 안을 수 있을까? 나는 오늘 누구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살아있는 나를 가만히 안아주기로 한다. 나는 나를 가만히 안으면서
나를 생각하고 있을 당신도 함께 조용히 안아준다. 세상은 이렇게 서로를 안아주면서 교통사고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평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차를 멈추고 허구를 검색하니 허기의 강원도 방언이라고 알려준다. 나는 어쩌면 오늘도 허그에 허기가 져서 외롭다. 우리들은 어쩌면 오늘도 이렇게 허그에 허기가 져서 교통사고를 꿈꾸기도 한다. 꿈은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자동차 한 대. 결국 꽝! 앞에 달려가던 자동차를 힘껏 안고 비명을 지른다. 아, 오늘도 한번 안아보려고 바닥보다 깊은 어둠을 건너온 나는 오늘도 그대를 안을 수가 없다. 동쪽 하늘은 붉어오는데 서쪽 하늘에는 구름만 가득하다. 나와 그대는 언제쯤 안아볼 수 있을까? 달과 태양은 언제쯤 안아볼 수 있을까? 오늘도 빈 등대 불빛만 아침까지 깜박이고 있다. 보통 저는 아침 출근할 때는 제주시에서 5시쯤 일어나가지고 5시 반쯤 출발하는데 그 시간에 교통방송을 들으면 좋은 노래도 들려주고 하루의 시작을 잘 알려주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발전소에 출근하면 발전소 옥상에 올라가서 삼방산과 마라도와 가파도와 형제섬과 송악산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양쪽에 등대가 아침까지도 깜박깜박 불빛을 깜박거리고 있습니다. 보통 출근하자마자 옥상에 올라가서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또 그리운 사람도 생각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 나날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사진 찍고 나서 페이스북에 올리려고 보니까 이게 우연히 오늘은 주강현 선생님의 사진이 올라와서 이렇게 아마 주강현 선생님도 허그데이라는 걸 아시고 이런 사진을 올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돌고래와 물개의 사랑, 조금 특이한 사진 같다. 하긴 인간이 개와 고양이와 찍은 이 같은 사진은 너무 흔하다. 하지만 정작 인간이란 포유동물은 호모 사피엔스 동종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매일 싸우고 험담하고 음모 꾸미고 공격하고 지지고 볶는다. 때로는 인간 자체가 싫어질 때가 있다. 나도 인간인 주제.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그렇다는 거다. 누구나 36.5도 따스한 포유동물이 그리운 겨울. 물개와 돌고래 포옹 사진이 참 정다워 보입니다.
이 사진과 함께 이런 닭에게 공작털을 해준 재미있는 사진도 같이 올라왔습니다. 누구나 화려한 공작이 되고 싶어 한다. 공작이 멋있기는 하다. 그러나 공작은 공작 본연의 길, 닭은 닭 본연의 길이 있을 뿐 우열은 없다. 우열 자체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우리 인간은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번다. 그런데도 허상을 쫓아 공작이 되고 싶은 닭들이 널렸다. 정치판이 그러하다. 닭대가리들 머리로 뭐 어쩌겠는가. 문제는 그 닭대가리들이 국민을 그야말로 국민으로 내려다본다는 것. 뽑히는 순간 국민들은 닭대가리 뇌에서 즉각 사라질 것이다. 주강현 선생님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리고 김주대 시인의 그림 한 편이 올라와서 여기에 옮겨 놓습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하여는 아마 신문에 연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잠자리가 아마 빨랫줄 같은데 고개를 하는 모습을 그려놓고 이 한반도의 종전선언을 바라는 마음을 이렇게 적어놓은 모습이 좋습니다. 고개는 완성된 기술이 아니라 끝나지 않는 훈련, 머리카락 위를 전차처럼 전진하는 마음, 바늘 끝에선 낙타가 세계를 긴장시킨다. 슬픔을 쌓아 도달한 높이에 본 적 없는 우아한 자세를 전시한다. 길에서 길을 뽑아 촘촘한 안전망을 허공에 설치하는 고개는 신에게 드리는 경배. 실핏줄처럼 번진 수많은 갈래 중에 고난을 걸어간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기울어지고 냉정해지기 위해 불을 삼킨다. 한 발도 놓치지 않고 칼날 위에 대평원을 건설하는 중이다. 고개는 아마 잠자리의 모습을 고개하는 모습으로 비유하고 또한 우리 지금 남한과 북한의 그 현실과 주위 강대국들에 의해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가 힘을 합해서 아마 통일을 앞당기자는 그런 염원을 담은 그림과 글 같습니다. 저는 김주대 시인의 문인화를 볼 때마다 참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시인 정신도 늘 깨어 있어서 참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김주대 시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도 사실은 사진으로만 봤고 직접 만나뵈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 14일 제주공항 오는 길에 보니 한라산이 특별하게 아름답다. 오늘은 서울에서 내 생에서 가장 비싼 방에서 지낼 듯 살다 보니 이런 호사도 누리는구나. 이렇게 홀로 가는 길고 깊은 여행이 시작된다. 아마 14일은 2017년 12월 14일은 제가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
미리 혼자 가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혹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그 길에 가는 길에 보니까 한라산도 참 특별하게 보이고 저 한라산을 다시 보고 싶다는 간절한 염원도 생기고 그런 마음을 간단한 메모를 했던 것 같습니다. 비행기에서 이륙하기 전에 아마 한라산을 바라보며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술 날짜는 며칠 남아있기 때문에 먼저 나 혼자 가서 입원을 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근데 다인실 병실이 없어서 1인실로 첫날은 아마 1인실에서 지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1인실은 그때 가격은 생각 안 나지만 굉장히 비쌌던 것 같습니다. 일반 호텔보다 더 비싸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인실로 입원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혼자 1인실에 가가지고 이런 출입증을 받고 또 메모를 또 남겼는데 나의 보호자는 부처님과 하느님 두 분이신데 한 분만 상주 가능하다니 이를 어쩐다. 공평하게 다른 더 바쁜 일 하시라고 나 홀로 기도하고 참선하는 것이 참 좋겠다. 저는 종교는 종교들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부처님도 장점이 있고 예수님도 장점이 있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의지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과하게 맹목적으로 이 종교에 매달리는 건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처님의 좋은 점과 하느님의 좋은 점을 둘 다 담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면 출입증을 주는데 이 보호자는 한 명만 상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보호자 한 명만 상주해서 이렇게 출입증이 있어서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도록 출입증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 2월 정년 퇴임 예정이신 안혁 교수님께서 너무 마음이 급하셔서 서둘러 수술을 결정하신 것은 아닐까. 90년 6월에 나의 심장을 열어 수술을 하셔서 나의 심장에 대하여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거의 28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찾아뵙고 겨우 심전도 검사만 하였는데 과거 심장수술 차트와 심전도 검사지만 보시고 바로 당장 입원하여 수술을 하시자고 하시어 나는 아직도 너무 당황스럽다. 당초 나의 계획은 정밀 검사를 하여 지금 내 심장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한 내년 말쯤에나 수술을 할 생각이었는데 더구나 이번에는 대동맥 판막까지 인공 판막으로 교체할 듯 싶은데 불완전하지만 부모님께서 주신 판막을 좀 더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인공 판막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깊어진다. 지금도 무리하지 않고 컨디션 조절만 잘하면 그런대로 일상생활은 할 수 있는데
한라병원에서 진료 기록과 영상 자료도 가져가고 있으니 다시 한번 검토하고 좀 더 정밀 검사를 한 후에 수술 날짜를 다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워낙 큰 수술이니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수술 날짜를 뒤로 미룬다면 안혁 교수님께서 퇴임 후에 가신다는 병원에서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그냥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다른 교수님께 하는 것이 좋을까? 저는 이렇게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도 자꾸 뒤로 더 미루고 싶은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내가 2014년 세월호가 침몰하던 그 당시에 심내막염을 알아서 제주도에 있는 한라병원에서 한 달 정도 이 심내막염 치료를 받으면서 이렇게 심장 검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도 아마 그 한라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말을 했는데 너무 겁이 나서 뒤로 미루다가, 그러니까 2014년부터 17년까지 한 3년 정도 미루다가 결국은 수술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서울대학병원, 이왕 수술을 하려면 서울대학병원에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서울대학병원에 진찰하러 갔는데, 진찰하러 간 첫날 바로 너무 급하니까 수술을 바로 해야 된다고 하셔서 너무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생각으로는 한 1년 정도 정밀검사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수술을 하고 싶었는데 당장 바로 해야 되겠다고 하셔서, 그리고 마침 다음해 2월에 안혁 교수님께서 정년퇴직을 하시고 분당병원인가 어디로 가신다고 하셔서 이게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날짜를 미룬다면 안혁 교수님이 가신 분당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제 자료가 다 있는 서울대병원에서 해야 하는 건지, 그런 고민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마 그때 제 신세가 저런 똑바로 서지 못하고 누워있는 붕어의 신세가 아닌가 생각돼서 이 사진을 다시 같이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수술을 받고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저는 참으로 감사하고 기적 같다는 생각을 해서 하루하루, 남은 하루하루를 좀 더 의미 있게 살고자 하는데, 수술하고 나서도 벌써 8년, 9년, 10년, 11년, 4년이 지났는데 막상 또 수술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그 절실함을 잃어버리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나, 그런 반성과 함께 다시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좀 더 의미 있게 지낼 수 있을까, 좀 더 사랑하며 지낼 수 있을까, 좀 더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좀 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떠나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날들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래서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또 남아있는 날들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남아있는 날들 동안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그런 고민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날마다 아침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몸이니까 이렇게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을 유튜브로라도 올리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아침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소중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영상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이라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